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루를 여는 JTBC 아침 뉴스입니다. 현재 임실과 진안, 장수, 익산, 무주와 완주 이렇게 6개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진안 6cm, 무주 5.5cm, 임실과 장수 5cm, 익산 3cm, 완주 1.5cm 등의 눈이 내렸습니다. 눈은 오늘 낮까지 1에서 5cm가량 더 오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낮 최고기온은 전주 8도 등 5도에서 10도 분포로 어제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주말인 내일과 휴일인 모레는 구름이 많은 가운데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주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에코시티에서만 3조 원이 넘는 아파트 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갔습니다. 아파트 건설 시행사 가운데 전북업체가 없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먼저 자금 유출 실태를 김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3년 전부터 전주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에코시티에 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2만여 가구입니다. 대부분 청약 1순위로 마감됐습니다. 그런데 시공사는 전북의 건설업체가 아닌 외지업체뿐입니다. 외부로 빠져나가는 아파트의 자금을 추산해봤습니다. 이번에 공급된 2만 가구 아파트를 84제곱미터인 33평으로 가정하고 3.3제곱미터당 평균가를 800만 원으로 곱하면 5조 2,800억 원이 됩니다. 택지비와 지역협력업체에게 40%가 돌아간다고 가정하고 나머지 60%를 곱하면 3조 1,680억 원의 매출이 나오는데 이 자금이 외부에 유출된 걸로 추산됩니다. 전북 건설업체들의 경쟁력이 크지 않고 소비자들의 브랜드 선호가 이어지면서 지난 2015년 이후 전주에서만 3조 원의 아파트 자금이 외지업체에 넘어간 겁니다. 외지업체에게 많은 자금이 흘러가면서 지역의 일자리 창출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의 건설업체한테 그 돈이 줘가지고 공사를 진행을 했다면 그게 상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겁니다. 특히 건설업 분야는 다른 분야보다도 일자리 창출 효과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굉장히 큰 그런 면이 있거든요. 전북의 아파트 자금 유출은 오래전부터 반복된 일이지만 갈수록 상황이 심각해지는 만큼 머리를 맞대고 개선책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김철우입니다. 반복되는 아파트 자금 유출을 막으려면 대안을 찾는 게 시급합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공공택지를 지역업체에게 일부 할당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원호 기자입니다. 얼마 전 43대 1의 높은 청약률을 보인 전주 효천지구의 한 아파트 대형 타입은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000만 원을 넘었습니다. 고분양가라는 논란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 시민들의 몫입니다. 더구나 지역건설업체가 아닌 외지업체가 엄청난 이익금을 챙겼습니다. 이 때문에 경쟁률이 높은 일부 아파트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해 외부로 빠져나가는 자금을 줄여보자는 목소리가 큽니다. 지역 자본의 외부 유치를 막고 지역의 주민들이 좀 더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걸로 분양가 상한제가 꼭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주 에코시티나 혁신도시 그리고 만성이나 효천지구 같은 공공택지를 팔 때 일부를 지역업체에게 할당하자는 쪽으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도 나옵니다. 물론 이제 상위법 개정이 필요한데요. 공공택지 공급할 당시에 지역 건설업체를 위한 할당제를 도입을 하면 지역 건설업체를 키우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지역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경쟁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시공 능력을 높여야 지역의 아파트 공사를 따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전라북도는 지역 건설업체들이 더 많은 아파트 하도급을 맡고 지역 자재와 장비를 납품할 수 있도록 대형 건설업체를 설득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정부가 중앙에 집중된 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면서 지방의 곳간을 더 채우는 재정분권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칫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재정분권을 위해 국세를 줄이고 지방세를 늘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곧바로 재정분권 추진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서 지방으로 넘기는 비율을 2배 높이고 고향에 기부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도입해 20조 원가량을 지방에 이양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17개 시도의 지방세가 다 같이 늘어나는데 상대적으로 가장 여유로운 수도권 3개 시도의 지방세 증가율이 다른 시도를 압도한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시도가 전체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55%나 됩니다. 단순히 지방세를 확대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칫 잘못 설계를 하면 수도권만 배분이 되고 우리 같은 비수도권에는 이제 돈이 별로 오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재정 분권이 될 우려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균형장치로 더 늘어난 지방세 일부를 전국에 골고루 배분하는 공동세 도입과 정부가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게 있어서 보통 교부세나 아니면 국고보조금이나 다른 그런 이전 재원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런 불균형들은 해소할 수가 있거든요. 정부가 지방이 골고루 발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지방분권, 특히 재정분권은 공연불이 될 수도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아흔을 넘긴 노인의 가방을 훔쳐 달아난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3명이나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허탕이었습니다. 오정현 기자입니다. 길 위에 가방을 내려놓은 어느 90대 노인. 그 뒤로 한 남성이 서성이더니 순식간에 가방을 들고 달아납니다. 91살 박모 할아버지가 가방을 날치기 당한 건 지난 21일 오전 11시쯤 막 은행에서 나오던 길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할아버지는 장갑을 끼기 위해 이곳에 잠시 가방을 내려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91살의 할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달아나는 범인을 쫓을 수 없었습니다. 날치기꾼들의 범행은 조직적이었습니다. 43살 이모 씨가 가방을 훔쳐 달아나기 전 친동생 40살 이 씨는 할아버지에게 말을 걸며 주의를 끌었고 이 씨의 후배 43살 김모 씨는 이들 형제를 차에 태워 보조를 도왔습니다. 가방 속에 있는 그 현금을 돈 다발로 꺼내서 피의자가 그 목격하면서 돈이 좀 있겠구나. 가방도 크고 오니까. 셋이나 달려들었지만 이들의 범행은 허탕이었습니다. 가방엔 현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피해자가 그 현금은 다 은행에 입금을 시키고 집에 가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그 가방 안에는 그 빈 통장만 있었던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CCTV 분석 등 탐문을 벌인 경찰은 하루 만에 익산의 한 모텔에서 이 씨 일당을 잡아들였습니다. 경찰은 직접 가방을 들고 도주한 이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을 도운 나머지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JTB 뉴스 오장훈입니다. 임실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립교육원이 내년 1월에 문을 엽니다. 남원에서는 화장품 산업 발전을 이끌 연구개발 기관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임실군이 만든 공립교육원 봉황인재학당이 내년 1월 개원합니다. 봉황인재학당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국어와 영어, 수학 과목의 보충 수업을 진행합니다. 임실군은 오는 29일까지 150명의 학생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화장품 산업 집적화에 나선 남원에 천연 화장품 소재 연구개발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센터는 100여 가지의 첨단 장비를 갖추고 기업의 연구 개발은 물론 사업화를 돕게 됩니다. 지상권에서 좋은 소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중간 소재로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 오는 기업들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구실을 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익산에 있는 주식회사 하림과 그린바이텍이 익산시에 1억 2천만 원가량의 장난감과 책, 성금을 기부했습니다. 익산시는 장난감과 책은 다문화와 영유아 가정을 위해, 성금은 저소득 가정의 난방 비용과 장학금으로 쓸 계획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라도가 올해 20개가 넘는 사업을 착수도 하지 못해 80억 원의 관련 예산을 사장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도의회 허남주 의원은 전라도가 올해 4억 원 규모의 일시군 1생태관광지 육성 사업을 비롯해 사업에 착수도 하지 못하고 정리 추경에서 감액 삭감 처리한 사업은 모두 22개로 사업비만 80억 1,700만 원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허 의원은 해마다 이처럼 행정력과 재정력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며 방만한 예산 운영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정부가 AI가 발생한 고창 오리 농가가 소속된 축산기업 참프레에 대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종오리장과 부화장, 사료공장 등 참프레 소속 축산 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AI가 발생한 고창 오리 농가는 축사 그물망이 찢어져 있고 지붕에서 야생조류 분변이 많이 발견돼 사전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라도가 고창에서 발생한 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거점 소독 시설을 더 늘렸습니다. 전라도는 지난 21일까지 고창을 중심으로 12개의 거점 소독 시설을 설치한 데 이어 차단 방역을 더 강화하기 위해 12개의 거점 소독 시설을 추가로 설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거점 소독 시설에서는 방역 요원들이 2인 1조 3교대로 근무하게 됩니다. 전주 에코시티 대규모 점포 용지 매각에 두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전주시는 에코시티의 대형 마트터를 매각하기 위한 수의계약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결과 두 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지금까지 4차례 용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되자 땅값을 20% 낮춰 매각을 시도했으며 내일 심사위원회를 열고 적격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도가 주민들의 눈치우기 참여를 이끌기 위해 장비와 기름값을 지원합니다. 전라도는 마을 제설반을 구성해 운영하는 곳에 제설용 삼날을 지원하고 농기계로 눈을 치우면 기름값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시군 조례를 바꿔 내 집 앞 눈치우기 범위를 다중이용시설과 공장 등의 지붕까지 넓혔다고 밝혔습니다. 완주 한우협동조합이 오는 24일부터 4일 동안 고산 미소광장에서 한우 숯불구이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1등급 2플러스 등심을 15% 싸게 파는 등 등심과 채끝, 부채살 등 한우 주요 품목의 할인 행사가 진행되고 고산 미소광장에는 숯불구이 장소도 운영됩니다. 또 축제 기간에는 매일 한우 비선호 부위를 이용한 스테이크 시식 행사와 함께 한우 정량 달기, 행운권 추첨 이벤트와 문화 공연도 진행됩니다.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